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직권의 변화, 일지각의 구성물질에서 다양한 암석, 그리고 다양한 암석에서도 화성암과 퇴적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2조가 발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암석의 구분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생성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자, 그 중에서도 이 영상에서는 이 두 암석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화성암부터 보겠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거나 지하에서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그마란 무엇인지를 볼게요. 마그마는 지하의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암석이 녹은 액체 상태의 물질이에요. 어떻게 돌이 녹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구를 보게 되면은요, 이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열은 굉장히 많아지고요. 즉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압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압력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암석이 녹을 수도 있어요. 자, 녹을 수 있는데 이때 녹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마그마라고 합니다. 그럼 용암은 무엇이냐? 용암은 화산의 분화구에서 분출된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을 때는 마그마고요. 분출되고 난 후에는 이것은 용암으로 이름이 바뀐답니다. 자, 화성암의 분류를 보겠는데요. 자, 크게 분류를 하면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어떻게 구분을 한 거냐면은 화산암의 경우에는 지표나 지표 부근에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심성암, 그리고 지표나 지표 부근에서 생성된 화산암, 얘네는 무엇이 다를까요? 자, 일단은 지표나 지표 부근에 이렇게 용암이 분출되게 되면 급격히 식게 됩니다. 즉 냉각 속도가 빠르게 되고요.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식게 되면은요, 내부에 있으니까 천천히 식겠죠. 그래서 냉각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자, 구성하는 알갱이의 크기를 보겠는데요. 알갱이의 크기는 작고요. 화산암의 경우는, 심성암의 경우는 큽니다. 자, 이것을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암석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모형을 그려놨는데 세모라는 물질도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라는 물질도 있고, 또 빨간색 동그라미라는 물질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지표 부근에 나와서 바로 급격하게 식게 되면은요, 모일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다 흩어진 상태로 암석이 만들어집니다. 즉 굳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다면은요, 얘네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를 좋아해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모일 시간도 충분하겠죠. 자, 그럼 멀리서 봤을 때 얘네들이 모여 있으면 요거 큼직하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구성하는 알갱이의 크기는 화산암의 경우에는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작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성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뭉쳐 있으니까 알갱이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냉각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알갱이의 크기가 생겼다,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석을 또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밝기에 따라서 그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화산암의 경우에는 어두운 암석 그리고 밝은 암석이 있는데, 이때 어두운 암석을 현무암이라고 이름 지어줬고요. 밝은 암석을 유문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심성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암석 그리고 밝은 암석이 있는데요. 어두운 암석은 반려암, 그리고 밝은 암석은 화강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이
화산암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가 심성암이에요. 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면 보이죠? 다 보이죠? 자, 지금 보면은요, 이 위에는 화산암, 그리고 이 아래는 심성암이 되겠습니다. 밝기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현무암은 이거, 유문암은 요거, 그리고 반려암은 얘, 그 다음에 화강암은 얘. 자, 그럼 일단 화산암부터 볼 텐데요. 알갱이가 작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알갱이가 작은 거. 그리고 심성암의 경우에는 알갱이가 큽니다. 우리 눈으로도 확실히 이 알갱이가 크다라는 게 보이죠? 왜 큰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이 암석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은 달라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암석, 퇴적암을 보도록 할게요. 자, 퇴적암은 퇴적물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일컫습니다. 자,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부서진 암석 조각이 운반되어 이 아래쪽에 퇴적이 됩니다.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암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암석은 이 아래쪽에, 강 아래쪽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지표 변동에 의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이 퇴적암입니다. 자, 퇴적암의 특징을 먼저 보겠는데요. 퇴적암에는 칡리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자, 칡리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층층층층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줄무늬인데요. 알갱이의 크기나 색이 다른 퇴적물이 번갈아 쌓여 만들어진 줄무늬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자, 지금 강이 있죠. 일단 퇴적물이 쌓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퇴적물이 쌓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퇴적물이 쌓일 수 있겠죠. 다른 물질들이 쌓인 경우에, 예를 들면 색이 다른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네요. 층이 진 게 보이네요. 이것을 우리는 층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지금 잠깐 끊기는데 지금 12시예요. 밤인데 학교 다녀와서 좀 잠깐 쉬고 좀 집안일 좀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품을 하는 그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하긴 하네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지금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자, 이 화석도 마찬가지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공룡이 발자국을 남겼어요. 근데 이 위에 어떤 층이 쌓였네요. 퇴적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죠. 조개 껍데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개 껍데기가 묻혔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무엇인가 흙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퇴적물들이 쌓입니다. 이제 암석이 됐네요. 사이사이에는 화석이 발견이 되겠죠. 그게 이제 퇴적암의 특징 두 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퇴적암의 종류와 특징을 볼 텐데요. 퇴적암의 종류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요, 그 퇴적 당시의 환경을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즉 뭐냐면은요, 이 퇴적암마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퇴적이 됐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다양한 암석을 지금 보도록 할게요. 여감의 경우에는 퇴적 환경이 계곡 주변 해안이 되겠습니다. 이 여감은 주로
자갈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 자갈은 계곡 주변 해안에 많이 있겠죠. 자, 3의 경우에는 모래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요. 얘는 해안에서 먼 바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사암이 발견되었다 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예전에 해안에서 먼 바다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암과 세일은 진흙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그러한 암석인데요. 이것은 강 주변 저지대에서 많이 존재를 합니다. 역으로 이암과 세일이 발견되면 이 주변은 강 주변과 저지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석회암은 생물의 유해가 아래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환경을 추측할 수 있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알갱이의 크기 정리를 할 텐데요. 간단합니다. 자갈, 모래, 진흙 누가 더 알갱이가 큰가요? 근데 자갈이 크죠. 그리고 진흙이 작죠. 자, 그러면 여감에서 그 알갱이 크기는 이암 셰일보다 훨씬 크게 되겠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징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석회암의 특징인데요. 석회암에는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마 실험한 학교도 있을 텐데요. 조개 껍데기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발생하는 그런 실험 기억이 나시면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만약에 안 나시면은 조개 껍데기에 묽은 염산 부으면은 거품이 발생한대.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석회암의 경우에는 조개 껍데기 혹은 산호, 생물의 유해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는 것과 조개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거품이 발생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퇴적암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조 발표 잘 해주세요.